지금 이전에 했던 거는 지금 이 공부를 위해서 어쩌면은 기초적인 단계다 보시면 되고요. 그 우리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의 가장 본론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청킹 언어를 훈련하는 건데, 즉 메타 모델, 밀턴 모델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청킹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제 청킹 업 하면은 포괄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큰 덩어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킹 다운 하면은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큰 덩어리로 이야기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 무의식적인 어떤 집중 상태로 들어가. 이른바 트랜스 상태, 최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꼬치꼬치 따져서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불편하고 깨어나고, 이른바 탈트랜스, 탈체면, 즉 체면에서 깨어나는 이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화법을 자유자재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만의 고정관념이나 제한적 신념이나 자기만의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깨워주기 위해서는 꼬치꼬치 따져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때는 꼬치꼬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자 이렇게 큰 덩어리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매모호한 부분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집중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무의식은 빈 공간을 싫어해요.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은 애매모호한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자기만의 개념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예를 한번 봐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랑도 애매모호하고 눈물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그럼 사랑이 무슨 사랑이지? 첫사랑이야? 아니면 부부 간의 사랑이야? 뭐 친구 간의 사랑이야?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그런 인류에 대한 사랑이야?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빈 공간을 채우는 몫은 누구냐? 개인이라는 겁니다. 굳이 사랑을 첫사랑, 뭐 부부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생각을 심어줄 때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중가요를 보면 히트하는 대중가요의 가사들은 다 어때요? 애매모호합니까? 구체적입니까? 대중가요 가사들을 보면 구체적이에요? 아니에요. 애매모호하죠. 요즘에는 너무 구체적이던데. 트로트 쪽은 갈수록 애매모호하지 않고 저기 보세요. 뭐 옛날 노래를 쭉 한번 봐봐요. 뭐 아주 옛날 노래의 하숙생을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인생 막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 노래. 자, 사랑 그 사랑이 뭐 사랑 그 사랑이 사랑 어떤 사랑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목이에요. 정말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이제 이렇게 시작되거든. 그러면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말 좋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가요는 보면 이렇게 전부 막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연한 이렇게 이제 가사를 던져주면은 그 막연한 가사에 빈 공간을 채우는 몫은 누구죠? 자기 감정이 들어가는 거기. 자기 개인이지, 개인. 야,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했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그래, 옛날에 첫사랑이 참 좋았지. 또는 뭐 20대 그 사랑이 참 좋았지. 또는 친구들 간에 그 사랑이 참 좋았지. 이거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할수록 개인적으로 집중도가 커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면을 그는 그 언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에릭슨 체면도 그렇고 이제 뭐 전통 체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체면을 잘 그는 사람은 체면 화법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뭐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쉴 때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점점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봐봐요. 편안하게, 얼마나 편안한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숨을 어떤 숨인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천천히 내쉴 때 얼마나 천천히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어떤 긴장인지 이야기 안 해. 점점 깊은 이완 상태로 간다. 어떤 이완인지 이야기 안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심상화도 보면은 넓은 바다를 상상합니다. 어떤 바다라도 좋아요. 과거에 가보았던 바다일 수도 있고 최근에 가보았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TV 화면에서 보았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바다를 상상하니 어떤 바다인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체면 그럴 때 동해 바다를 상상하세요, 뭐 남해 바다를 상상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그냥 넓은 바다를 상상합니다. 어떤 바다라도 좋아요. 그러면 쭉 보면 수평선고와 맞닿아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가슴이 확 트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바다 위에 나르는 갈매기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파도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 소리 속에 바다의 짠 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유도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구체적인 게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만의 바다를 상상하잖아요. 뭐 작년에 뭐 휴가를 갔던 바다일 수도 있고 뭐 최근에 갔던 서해 바다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바다를 상상하는 거예요. 또 보면 이제 선호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상상해 봅니다. 나만의 공간일 수도 있고 또는 성당이나 교회나 절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성스러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산이나 바다나 들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전부 막연하잖아요. 자, 막연할수록 사람들은 집중이 될까요? 깨어날까요? 막연할수록 집중되죠. 그렇죠.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제 집중도를 높인 사람은 막연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킹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서 집중도를 높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쁜 쪽으로 집중도를 높여야 될까요? 좋은 쪽으로 집중도를 높여야 될까요? 좋은 쪽으로 집중.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밀턴 모델은 뭐 오후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밀턴 모델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뭐 어떤 성공 지향적인 또는 치료 지향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봐봐요. 구체적으로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군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그걸 어떻게 아시죠?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아시죠? 따지는 거죠.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그거 누구의 말이에요? 그거 누구의 말이에요? 따지는 거죠. 당신은 오늘도 늦었네요. 당신은 오늘도 약속 시간에 늦었네요.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요. 그때 또 따지는 거지.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하고 늦었던 적은 없었나요? 자, 이렇게 따질 때 느낌이 어때요? 깨어나죠? 이렇게 이제 따져서 꼬치꼬치 질문을 하면서 깨어나게 만드는 화법이 이제 메타 모델이다. 요거는 이제 타일 트랜스 화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 타일 트랜스 화법부터 한번 배워볼 텐데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타일 트랜스 화법 요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편안하게 체면에 걸리는 것처럼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게 체면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